안녕하세요.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88회입니다. 제가 지난 회들에서부터는 경한 서항석 전집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기왕 이 책을 꺼낸 김에 계속해서 이 책 안에서 언급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지 1971년 10월호에는요. 박수는 없어도 열정 많은 극예술연구회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1930년대의 극예술연구회의 동인들 몇 사람이 나와서 방담을 가졌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항석, 유치진, 이하윤, 이헌구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방담 기록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관련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항석 전집 5권의 19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 이름 말하고 그 내용 읽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항석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 이야기들은 생략하고요. 서항석의 발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제 공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첫 작품이 내 기억으로는 검찰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문학자 이하윤이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고골리의 작품이었지요. 함대훈 씨가 번역을 맡았고 그런데 함형이 그것을 혼자서 다 번역하기가 힘이 드니까 나도 한 막인지 두 막인지 거들었지요. 서항석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아마도 1932년 5월 초순이었을 게요. 그 전 3월에는 여자 단기 극예술 강좌를 가졌고 그랬는데 공연 일자가 너무 임박해서 함대훈 씨 혼자서 하기가 벅찼어요. 또 일본말로 된 것을 중역하는 것이어서 서로 여러 사람의 손을 빌었지요. 그런데 비록 우리 각본이 일본말로 된 것을 중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한 것은 모두 한 차례씩 원문과의 대조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훨씬 학구적이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1930년대 초의 극예술연구회의 초연 때 고골리의 검찰관을 공연할 때 그 대본을 러시아어가 아닌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대본을 자기들이 조금씩 나눠서 중역해가지고 한국말로 바꿔서 공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역을 한다. 이들의 주특기가 외국 문학이고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더군다나 함대훈 같은 사람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희곡을 번역하는데 그것을 러시아어 희곡을 가지고 러시아어 버전을 가지고 직접 번역하지 못하고 일본어로 번역된 대본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쪽대본쯤 되는 건데요. 부분 나눠 가지고 서로 나눠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 썩 그들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번역의 작업이 멋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극예술연구회 안에서 분란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의 외국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다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극예술연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조금 비판적인 색안경을 끼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출가 홍혜성의 편이라서 그런가 봐요. 유치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색안경을 끼게 되고
유치진과 짝짝꿍이 잘 맞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게 되는데, 그러한 저의 색안경이 이들의 외국어 실력에 대한 평가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치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하필이면 극연에서 창작극이 아닌 번역극을 첫 공연물로 올렸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점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족의 연극 문화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전혀 연극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미하게 내려오는 종래의 극술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벅찬 현실 생활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을 거의 백지 상태로 간주하고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서구의 극수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극수를 따들여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극연이 내건 모토가 신극수립이었어요. 이는 새로운 연극, 종래의 낡고 힘없는 연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획기적인 연극의 바탕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유치진의 말을 들으면 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극을 했건 간에 이들이 나중에 덧붙이는 레토릭은, 혹은 이미 1930년대 당시에 자기들 스스로 덧붙이고 있던 레토릭은 문화적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실제로 무슨 마음으로 연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또 혹은 그들의 활동을 포장해서 설명하는 데는 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민족의 현실을 표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분하게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활동하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유치진의 말에서는 은근히 민족의 현실 생활을 나타낸다고 하는 리얼리즘을 시사하는 색깔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료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해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나 다른 경우들에서 보면 유치진의 실제 작품 활동도 그랬고요. 토막 같은 데서 약간 리얼리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그 뒤로 가면은 낭만주의적인 작품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리얼리즘적인 느낌을 풍기는 말들을 슬쩍슬쩍 하는 것은 자신의 친일이나 자신의 옛날 활동에 대한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한, 증폭시키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헌구가 말을 받는데요. 이헌구의 말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헌구. 서구의 극을 받아들이는데도 우리들은 어느 한계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가 무대에 올린 작품들은 대개 1876년대의 근대극, 즉 19세기 후반의 헨릭 입센 시대를 생각하면 되는데, 가령 이야기하자면 불란서의 자유극장이라든가 독일의 예술극장이라든가 하는 이런 극들은 예술성과 사상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언가 대중들에게 감동과 교양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지요. 일종의 집중적인 작업이었지요. 그러니까 히랍이나 또는 그 이후의 셰익스피어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셰익스피어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근대극만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몇 편의 창작극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현구의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근대 연극을 하려고 하면서 서구의 근대극을 이해하는 개념 안에는 다른 연극 선구자들도 우리 땅의 다른 연극 선구자들도 그랬듯이 셰익스피어나 고대 그리스극 같은 것도 즉 서구 연극의 캐논들만 이식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근대성을 우리 연극의 근대성을 이식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사정에서인지 셰익스피어는 하려다가 말았다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그것들에까지 더 이전의 더 옛날의 서구 캐논들을 이식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로 근대극에만 신경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슬쩍 한번 의심해 봅니다. 이런 의심이 뭐 그다지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저는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진이 또 한마디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진.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 극연의 작업은 실험적이었고 또 소극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후에 대극장에도 침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취지는 어디까지나 소극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동인활동 단체 이름은 극예술연구회였지만 그 공연 자체는 실험무대라고 불렀지요. 네. 유치진은 소극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석 규모가 300석 이하, 500석 이하의 극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극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서양의 독립극장 운동, 인디펜던트 시어터 무브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 리틀 시어터 무브먼트, 소극장 운동이라고 주로 불렸다고 제가 다른 회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성이 축지소극장에서 공부를 했죠. 일본의 소극장 운동은 축지소극장이 했었던 것입니다. 또 홍해성이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도 경성 소극장 운동이었죠. 그러면서 소극장 운동답게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선언문은 제가 이전에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예술연구회는 극장이 없는 가운데 소극장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은 그것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리얼리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장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동안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학문적인 글로 먼저 썼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저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 회의에서 그냥 말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저의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 때는 이런 점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적이 있고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연극의 근대성을 리얼리즘 하면서 리얼리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은 상업적 연극에 반대하고 실험적인 연극을 추구하고 예술성에 우선을 두는 소극장 운동에 독립극장 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 소극장 운동, 독립극장 운동은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성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을 실험해보는 상업적 흥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덜 구애받으니까요. 그러한 실험성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 연극의 정체성 본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새로운 것의 실험, 다양한 것의 실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